안녕하십니까. 시유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전환, 절세와 사례 비법 공개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농업회사 법인은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농업회사 법인이 필요하구나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목차입니다. 1. 대한민국의 농업인. 2. 농업인들의 세금 부담. 3. 절세의 필요성. 4. 농업회사법인 세금 요약. 5. 절세 비법 공개. 6. 절세 실제 사례. 자,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농업회사 법인 대표님들 그리고 농업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정직하다. 모든 분들이 이게 순수하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정직하세요. 그리고 작물, 그리고 키우는 뭐 소, 돼지, 오리, 닭 키우시는 분들이 모두 다 본인의 가족처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가족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게 제가 겪어본 농업회사 법인의 대표님들,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보통 이제 서울권에는 그렇게 많진 않겠죠. 유통을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럼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이런 부분의 대표님들은 다 이제 뭐 이제 지방 쪽이나 경기 외곽 지역 쪽에 많으시단 말이에요. 특히 뭐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충북, 충남 이런 데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지역 사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로지 그냥 아름아름 해서 뭐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그 지역에 그냥 있으신 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믿음이 큰 거는 당연히 좋죠. 지역 사회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세금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해지하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농업인들의 세금 부담과 절세 필요성. 농업을 주로 하시는 대표님들은 세금 부담이 뭐가 있냐? 대부분 그렇게 이제 실제로 작물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가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유통이나 가공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가공해야 될 것들을 어디선가 이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또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냥 물건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우리 일반 주식회사나 뭐 가공하는 그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그냥 갖다가 물건을 놓는 거니까 매입 자료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내가 그냥 물건을 가져오는 거니까 내 거를. 그럼 매입 자료가 없고 매출만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만드셔 가지고 유통을 하는 회사에 파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안 남기고 팔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면세이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넘길 때 자료들을 잘 맞춰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회사 법인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또 많이 내다 보니까 사업 확장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의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법인의 소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싶은데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농업회사 법인의 세금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특징입니다. 일단은 농업소득에 대해서 식량,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식량, 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하 소득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 곱하기 조합원 수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소득은 5년간 50%의 감면이 있고요. 농업 관련 소득은 뭐냐면 유통, 그리고 가공, 뭐 이런 게 농업 관련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유통하거나 아니면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이제 가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농업 관련 소득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해서는 5년간 50%를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설명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영농조합법인은 또 농업이 5명 이상도 받쳐야 되고 실제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런 절세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개인이 운영하시는 농업회사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세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소득, 그러니까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뭐 임대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일반 법인세를 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영농 사용을 위해서 설립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75%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농 유통 가공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면제고요. 대부분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세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뭐 양식, 영농, 뭐 가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때는 다 등록면허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에 증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50%를 감면을 해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니까 농업회사 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직접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재산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다 걸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농업회사 법인 주주 분들의 소득세 특징 요약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배당이라는 걸 받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회사 법인은 주주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내가 농업인인데 내가 진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100%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가족 단위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다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배당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무조건 배당 소득에 대해서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 소득이 있겠죠. 식량 작물 재배업 관련해서는 모두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식량 작물 재배업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남는 돈들을 배당을 다 받아도 세금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죠. 여타 방송들에서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뭐 세금을 안 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 낸다라는 거는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 소득, 유통, 가공 이렇게 이제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회사 법인 입장에서는 전액 분리과세다. 전액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소득하고도 합산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급여를 많이 받아가도 그 소득하고 요 배당 소득하고는 합산이 안 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 과세가 맞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농업인이 법인의 농지나 초지를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5년에 2억 한도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 농업인이 작물 재배, 축산,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현물 출자 시에는 2월 과세가 된다. 2월 과세라는 거는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 라는 겁니다. 아예 안 낸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2월 과세 혜택을 보고 있으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동산을 또 팔아야 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기간이 다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요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전액 분리과세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액 분리과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하고 합산이 안 된다라는 건데, 다른 방송에서 잘못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 전액 분리 과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분리만 되는 거지 건보료는 부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잘못 좀 섞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식량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배당도 아예 세금 자체가 없으니까 건보료 자체 부과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때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 네, 이렇게 건보료도 안 내요라고 하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잠깐 착각을 하셨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액 분리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액 분리과세 중에서 농업의 소득이 뭐가 있냐면 육류, 도소매, 유통이 있겠죠. 예, 이것도 농업 관련 소득으로 분리가 돼서 아직까지는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할 때 분리과세를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정육 관련 회사 대표님들은 이 소득법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배당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득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농업 관련 소득 전액 분리과세 해주는 거는 일단은 24년까지 24년 12월 말일까지는 혜택이 아직 있으니까 아직 배당을 안 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당을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께서 급여를 1억 정도를 받아가고 있다. 그럼 월급을 1억 정도 연에 받아가고 있는데 연 기준으로 소득세를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받고 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면 약 16.21% 정도 세율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급여를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배당이라는 걸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되면 합산 세율로 따졌을 때 12.01%로 약 4.2%가 절세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반 급여와 일반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과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액 분리과세는 이거죠. 내가 얼마의 배당을 받아가도 요쪽에 나오는 급여, 기타 소득 등등의 합산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아가도 전액 분리과세라는 거는 15.4%의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끝난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보료는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실 것도 없으세요. 그냥 아예 세금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분리기장을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면 굉장히 소득세가 이득이 된다라는 거. 제가 이익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매번 6억, 10억 요 정도로 비교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6억 정도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도 상법상 회사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익 소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자본환원, 자사주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딱 이렇게만 살펴보면 됩니다. 배당 관련해서 살펴볼 거는 농업소득은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 건보료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종합소득세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를 9,24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6억을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대부분 여기서 착각들을 하시는데 건보료가 부과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 내가 6억을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세율은 2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세금이 적다라고 하는 자사주하고 세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아도 그냥 배당을 받아도 충분히 주식을 판 것만치 절세를 하면서 법인에서 자금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6억 정도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가지고 뭐 자사주라든지 이익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은 제 이익 소각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6억 정도 우리 대표님들이 가져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사주와 세율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은 배당을 적극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무조건 배당을 하면 되고요.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소득이면 당연히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절세 기회는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어떤 절세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시효의 명언입니다. 자, 그럼 절세 사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제 과일을 유통하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셨어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인데 과일을 유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그 창고 같은 이제 가게가 확보가 돼야 돼요. 예, 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계속 유통만 하시다가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이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작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려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그 과일 장사를 할 수 있고 과일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이제 취득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그냥 만약에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를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대표님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취득세 50% 감면, 그 건물을 살 때 취득세 50% 감면은 받았고요. 왜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농업 관련 소득이에요. 이게 유통을 하시는 대표님이었으니까 이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50%를 면제받는다. 이제 감면인데 저는 표현을 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통을 하시는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법인세에 대해서도 50%가 감면이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은 또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조직 변경한 회사도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적용을 받고 농업회사 법인은 상법상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조직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이 조합원이 농업인이 반드시 5명이어야 되고,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1명, 그러니까 5명 대 1명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영농조합 법인일 때는 이제 차명 주주가 어쩔 수 없이 4명이 있었던 거죠. 동네 농업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배당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제 소명 단위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1명으로 소명 단위 최소화시켰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었냐? 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됐던 게 자녀분의 지분 확보, 주식 확보에 대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자녀분한테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상법상의 회사기 때문에 이익소각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이익소각, 자사주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본환원까지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법상 회사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절세 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였는데 여기도 유통 관련이었어요. 유통 관련이었는데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가공 유통이죠. 가공 유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감면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익소각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주분들의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인세 50% 감면과 그 다음에 주주의 소득세 절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던 이렇게 3가지 경우의 농업회사 법인 전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일반 개인 사업자인데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법인세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가 그리고 주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많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순 없죠. 대표님이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면 좋겠지만 이런 세금 절감 때문에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끔 농업인을 모셔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오히려 차명주주를 두는 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될 것인가, 농지를 취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핵심은 농업회사법인은 정말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다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배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법상 회사니까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오늘 시청하신 모든 대표님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CUB에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문자나 전화 주시면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이었습니다.